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안시연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하는 질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은 감기나 배탈 등 내과 질환을 많이 떠올리지만 실제 일상에서는 잘못된 자세나 습관으로 인해 허리 통증이나 목 통증, 어깨 질환 등 신체 근육과 관련된 질환들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통증의학과 전문의 조주원 원장님과 함께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허리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원장님께서 환자분들을 보실 때 가장 많은 통증을 호소하는 질환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현대인들은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 통증을 많이 겪는데요. 스포츠 활동을 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관절, 척추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평소 스트레칭이나 운동이 부족해 목이나 어깨, 허리 통증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이러한 증상은 연령에 관계없이 나타나며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흔한 질환이라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러한 질환들이 왜 나타나고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이 보내신 질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원장님, 우선 허리와 관련된 질환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허리 질환 중 흔하게 경험하시는 질환들로는 척추 측만증, 척추 협착증, 퇴행성 디스크, 척추 분리증, 요추부 염좌, 척추 골절 등이 있는데요. 흔히 허리 통증이 있으면 허리 디스크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척추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척추는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나요? 척추는 모두 33개의 척추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척추뼈의 앞쪽 부분은 척추체라고 하며 뒷부분은 척추궁이라고 합니다. 척추뼈들이 벽돌처럼 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척추입니다. 척추체 사이에는 1번, 2번 경추 사이를 제외하고 23개의 추간판이 척추뼈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디스크라고 부르는 물렁물렁한 쿠션인데
디스크의 내부에는 젤리 같은 수액이 들어있고 디스크의 외부는 수액을 벽처럼 감싸고 있는 섬유륜이라는 질긴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허리가 아프면 허리 디스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허리 디스크는 어떠한 질환인가요? 네, 디스크는 현대인의 주요 질병 중 하나이지만 디스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드문 편인데요. 허리 디스크란 척추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이 빠져나와 신경을 눌러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린 증상을 말하는데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 초기에는 통증이 별로 없어서 대응 치료가 미흡하기 쉬운데요. 나중에 참기 힘들 정도로 고통이 심해져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디스크 이외에도 요통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 질환으로 급성 요추부 염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근육과 인대에 충격이 가해져 경직이 오는 것을 급성 요추부 염좌라고 합니다. 요추부 염좌는 인대나 근육 같은 연부 조직 손상이므로 하지마비 같은 신경적 증상을 나타내진 않지만 이 질환은 대개 수준 내에 저절로 증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허리 디스크는 왜 생기고 또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척추질환은 각 질환마다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원인을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퇴행성 변화 또는 노화가 가장 흔한 원인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기형, 외상, 감염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요통과 함께 다리가 아프고 저린 방사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탈출된 추간판이 신경근을 자극하게 되어 신경근이 분포하는 다리에 감각 이상이 초래되는데요. 대개 감각 저하나 무감각을 호소하지만 통증이 예민하게 나타나거나 근력이 약해져서 발 뒤꿈치로 걷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허리 통증은 없지만 다리가 저리고 당긴다든지 서 있을 때보다 오래 앉아 있을 때 증상이 비슷하거나 심해지면 추간판 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리 디스크 질환은 퇴행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데요. 증상이 꼭 허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끝부터 다양한 부위에서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드문 경우이지만 돌출된 수액이 크고 중앙에 위치한 경우 대소변 기능 장애나 하지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어떠한 진단과 치료를 받게 될까요? 네. 먼저 환자의 걸음걸이부터 시작해 반사작용 등의 이학적 검사를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허벅지 뒤와 종아리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까치발을 잘못하면 척추 1번 신경의 이상을 의심합니다. 두 번째로 방사선과적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흔히 알고 있는 단순 방사선 촬영, 즉 엑스레이 검사나 CT, MRI, 척수 조영술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잘 알려진 MRI의 경우 척추뼈뿐만 아니라 주변의 근육, 인대 등의 연부 조직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를 진단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는 보존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는 증상이 지속된 기간, 통증의 강도, 재발의 횟수, 환자의 직업, 나이, 성별, 작업량 등을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퇴행성 디스크 치료 방법으로는 우선 보존적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주사요법, 운동요법 등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행성 디스크의 증상이 6주 이상 계속된다면 수술적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물리치료는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물리치료는 요통이 갑자기 시작된 급성 요통의 경우 빠른 회복을 바랄 수 있지만 오랫동안 지속된 만성 통증의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므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냉찜질의 경우 갑작스럽게 허리를 다쳐 통증이 왔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다친 부위를 냉찜질을 하게 되면 체내의 온도를 떨어뜨려 대세화 활동을 늦추고 염증과 부종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보통 다친 후 1에서 2일 정도 시행하게 됩니다. 뜨거운 찜질의 경우 긴장된 허리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통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보통 피부 속 1cm 정도밖에 열을 전달시키지 못하므로
보다 깊은 곳에서 발생된 통증의 경우 그 효과가 미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초음파 치료는 마찬가지로 열을 이용해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뜨거운 찜질과 차이가 있다면 피부 아래 5cm 깊이까지 열을 전달하여 깊은 곳의 근육이나 인대, 관절 부위에 생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주파 치료는 낮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자극을 줌으로써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전달하는 근육의 신경섬유를 자극해 통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순 요통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물리치료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디스크로 인해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견인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견인치료는 통증이 발생한 부위의 앞뒤를 잡아당겨 척추 간격을 넓혀주는 것으로 척추뼈 사이의 공간을 넓혀 빠져나온 추간판에 전해지는 압박을 풀어주는 치료입니다. 허리 디스크보다는 목 디스크 환자에게 효과가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기장 치료요법, 체외 충격파 치료요법 등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경 치료를 할 때 엑스레이를 이제 촬영을 하는데 그 영상을 활용하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또 엑스레이 영상을 보면서 신경 치료를 했을 때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척추라는 구조물은 단순히 뼈와 척수라는 신경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변에 수많은 근육과 인대, 중요한 혈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들을 조심하여 정확하게 원하는 신경에 약물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정확한 영상을 보면서 시술하는 방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 기술의 발달로 예전에는 신경 주변에 넓게 약을 뿌려주던 방법에서 이제는 원하는 신경에만 약물을 정확하게 투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적은 양의 용량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물의 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부작용 또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특히 어떤 분들이 신경 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중재적 영상 시술을 이용한 신경 치료는 급성 요추염자 같은 초기 질환 환자로부터 앞서 말씀드린 디스크 환자, 척추관 협착증, 후관절 증후군, 디스크 내장증, 척추 전방 정위증 등 거의 모든 척추 질환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 치료는 수술 전 시행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러한 신경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했을 때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될까요? 신경치료의 경우 각각의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다릅니다. 개개의 환자마다 질환의 양상이나 진행 정도가 다르겠지만 초기나 중기의 환자의 경우 몇 차례의 시술로 짧게는 몇 개월에서 수년 동안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환이 많이 진행된 환자의 경우는 지속 효과가 짧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술에 따른 위험이나 합병증, 재발 등을 고려했을 때 신경치료는 최선의 치료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허리 디스크와 비슷한 질환으로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데요. 이러한 협착증은 어떤 질환이고 또 왜 발생하는 걸까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라는 신경 통로가 좁아져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디스크의 수액이 딱딱해지면서 척추뼈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부풀어 오릅니다. 이로 인해 척추를 감싸고 있는 관절이나 인대도 점점 두꺼워져서 신경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많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다리가 터질 듯이 아파서 가다쉬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는 분은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네, 그럼 허리 디스크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추간판 탈출증이라 불리는 허리 디스크는 사실 척추관 협착증과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둘 다 디스크가 영향을 줘서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말씀드렸던 대로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질환으로 통증이 심할 때 허리를 앞쪽으로 구부리면 증상이 완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행 시 다리가 터질 듯이 아파 걷다가 중간에 휴식을 취하게 되고 또한 쭈그리고 앉으면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허리 디스크는 허리를 앞쪽으로 구부리면 극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걷거나 서 있을 때 증상이 완화되고 앉아 있으면 매우 아프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기 힘듭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누워서 아픈 다리를 쭉 펴고 들어 올릴 때 척추관 협착증은 다리를 마음대로 많이 올릴 수 있는 반면 허리 디스크 환자는 통증이 심해져 다리를 조금밖에 올리지 못합니다.
다리가 많이 못 올라갈수록 디스크가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50대 이후의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반면 허리 디스크는 중장년은 물론 20에서 30대의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척추관 협착증은 보통 어떤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나요? 척추관 협착증은 50대 이후의 장년이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발병률이 더 높은 편입니다. 여성들은 갱년기 이후에 뼈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등 퇴행이 이뤄집니다. 더욱이 젊을 때 다이어트를 위해 식단을 채식 위주로 한 경우 척추관 협착증이 더 많이 오기도 합니다. 영양이 불균형하고 칼슘이나 단백질 섭취가 적어지면 상대적으로 노년에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노후에 발생하는 척추관 협착증 예방에는 육류가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쁜 몸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척추와 뼈를 위해서는 다이어트도 반드시 건강한 식단으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이러한 척추관 협착증은 또 어떤 치료 방법이 있고 또 가장 안전하고 완치가 가능한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에는 비수술 치료와 수술 치료가 있습니다. 발생 초기에 빨리 병원을 찾는다면 비수술 치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비수술 치료 중 최근에 결과가 좋은 것으로 협착 완화 풍선 확장술, 특수신경 블록 치료가 있습니다. 기존의 비수술 치료들과 비교해서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네, 특수신경 블록 치료는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특수신경 블록 치료는 수술 없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실시간 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직접 척추 상태를 확인하며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찾아 치료 약물을 주입하는 특수 치료법입니다. 척추 주위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약물, 신경의 염증과 부종을 줄여주는 항염증제, 신경 주위의 유착을 녹여주는 효소제 등의 약물을 주입하여 척추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최신의 치료법입니다. 네, 비수술적으로도 효과적으로 척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니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비수술적 척추 치료라고 해도 또 아프지 않을까 아니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러한 특수신경 블록 치료를 받을 때 주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까요? 특수신경 블록 치료는 실시간 영상 장치인 C암 장비로 직접 보면서 시술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에 의해 시술할 경우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게 시술 부위와 약 성분을 결정하게 되므로 안정성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시술 시 통증이 거의 없고 의료진과 대화하며 편안하게 시술 받을 수 있으며 시술 시간도 몇 분 이내로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 이외에도 이러한 특수 신경 블록 치료로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뿐만 아니라 급성요통, 좌골신경통, 만성적으로 허리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이나 아니면 치료 후에 추천해 주실 만한 활동이 있을까요? 건강 유지에는 늘 적당한 운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퇴행성으로 나타나는 척추관 협착증도 가벼운 운동은 필요합니다. 척추와 관련된 질환이지만 가벼운 산행이나 속보 등의 걷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는 1회에 30분씩 일주일에 3회 정도가 좋습니다. 일상에서 몸을 풀어주는 체조를 하는 습관을 들여도 좋을 듯합니다. 여성분이라면 칼슘 섭취가 기본입니다. 노년에는 뼈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유나 시금치 등의 음식을 통해 가능하면 칼슘 섭취량을 늘리도록 해야 합니다. 국내는 좋은 산이 많아서 중년의 등산 인구 역시 많습니다. 등산을 즐기는 것은 척추관 협착증에도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지만 코스가 길지 않고 난이도가 낮은 산을 골라 장비를 최소화하여 걷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은 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척추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허리 통증이나 다리의 통증이 느껴지면 검사나 수술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것을 미루지 말고 초기에 전문의를 찾아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치료 기간도 줄이고 치료 효과도 좋게 합니다. 최근에는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으니 부담 없이 병원에 내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통증의학과 조주원 원장님과 함께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